안녕하십니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5G 테마의 한계와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 테마 보면은 일단 5G 전체의 어떤 그 핵심 주도주가 사실 KMW였죠. KMW, 그 다음에 이제 OE솔루션이었는데, KMW가 8월 혹은 9월까지 상승 대장정을 마치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기에 진입을 했어요. OE솔루션이 먼저 조정을 받았죠. OE솔루션은 지금 3개월째 조정 중이고, KMW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서부터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5G가 그동안에는 뭐 중간중간에 약간의 시련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시장을 지배했는데 첫 번째 시련이 왔습니다. 이 시련 이후에 옥석 구분이 가능한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잘 나갈 때야 뭐 잘 나갈 때야 다 좋아 보이지만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련을 아주 가뿐하게 잘 극복한 그런 사람이 다시 한번 크게 성공에 도전하는 것처럼 주식도 이제 같은 논리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옥석 가르기가 잘 준비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울러서 이제 지금 이제 5G 같은 경우는 조정기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상승 파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침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RFHRC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은 내년을 향해서 우리가 선침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지금 앞에 화면이 5G 한계와 희망 이렇게 돼 있는데 타이틀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 방송 볼 때 이제 처음에 썸네일이죠. 5G 장부지들의 한계와 희망 그리고 서진 시스템의 어떤 주도주 역할 그리고 내년도를 겨냥한 선침의 핵심주 이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5G 테마 4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뭐 나름대로 이제 5G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5G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 4 정도만 우리가 정확히 숙지를 하게 되면 5G 테마를 우리가 공략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IT 섹터와 5G 테마는 기본적으로 역상관관계예요. KMW가 혹은 OE솔루션이 크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섹터 전반이 조정이 좀 깊었는데 그러면서 매기가 5G 쪽으로 좀 이전이 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뭐 OE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좀 재미가 없어요. 오늘 장세 자체가 좀 그런 거죠. 내일 이후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IT 섹터의 조정이 조금 깊어진다면 5G 테마 쪽으로는 조금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주도주 변화 과정인데 장비주들의 한계를 숙지하라고 얘기했어요. 장비주들은 재료라든가 소재에 비해서 사이클이 짧다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KMW로 또 말씀드리려고 하겠는데, 장비는 고가죠. 대체적으로 한번 팔게 되면은, 이래서 이제 KMW라든가 OE솔루션의 장비를 구매한 업체들은 언제 또 재구매를 하겠어요. 그 감가상각이 아무리 못해도 5년에서 10년 이상은 되겠죠. 그러니까 장비주들은 그런 어떤 그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반도체 소재 재료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업들은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나요. 꾸준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수요를 또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비주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항상 그 한계점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돼요. 반면에 또 뭐냐면 단기간 내에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또 장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KMW는 이제 뭐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KMW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금 10월달 첫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어요, 분명히. OE솔루션은 이제 잠시 후 우리가 월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이웃간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월봉상 3개월째 조정입니다. 오늘 OE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센 거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입니다. 먼저 매를 맞았다는 거죠. 먼저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좀 매기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OE솔루션도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서진 시스템의 역할인데요. 5G 종목군들이 OE솔루션을 먼저 하락 출발해서 결국 이제 KMW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10월 달에 서진 시스템이라는 그런 새로운 샛별이 등장을 했어요. 다른 5G들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서진 시스템이 유일하게 이제 다시 세차게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우리가 파동상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시대죠. 굉장히 어떤 그 다이나믹한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지금 일주일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서진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후속주들로 이제 매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좀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뭐 누차 조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5G는 어차피 지금 3분기가 안 좋아요. RFHRC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뭐 각종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4분기서부터는 이제 해발 모멘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사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RFHRC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서진 시스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시청자분 대상으로 세 번째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청담도 리베라 호텔에서 강의했고요. 지난주는 이제 을지로 국도태.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다시 이제 청담도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고요. 조금 일찍 오시면 아무래도 좀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호선이요, 7호선. 강사는 이제 저하고 우리 그 센터장님하고 또 뭐 박태준 부회장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중구 소장님도 계십니다. 강사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참가비는 이제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 점심은 없죠. 유튜브 참석자분들은 이제 별도 교재를 제공해 드리는데, 접수하실 때 유튜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별도로 만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저희가 유튜브 방송한 내용인데, 사실 그 제한된 시간에 하고자 하니까 깊이가 떨어져요. 제가 그 유튜브 답글을 아침에 봤는데 한 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기업의 어떤 그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률 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알고 싶어 했는데, 사실 그 20분 내로 방송하기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장에서는 3시간 강의하니까 저희도 이제 정확히 우선순위와 완급이겠죠. 그 핵심 논리는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투자는 여러분들 사실 그 아날로그는 디지털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로 현장에서 호흡을 느끼고 같이 뭐 이렇게 완급을 또 조절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KMW의 어떤 재무제표입니다. KMW죠. 요 옆에 8.5하고 13.3은 뭐냐면, 앞에 8.5는 PBR이에요, PBR. 올해 예상, 2019년도 예상 PBR이고, 뒤에 것은 이제 퍼입니다. 퍼는 뭐, 이게 고평가는 안 돼 있는데, 문제는 PBR이 너무 높아요. PBR이 8배 이상이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 같이 보면은, 작년에는 2,900억 정도에다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60억인데, 올해 8천억이에요, 8천억. 매출이 약 8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이 2천억 나오거든요. 그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사실 내년에도 KMW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익 증가율이 좀 떨어졌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는 아니고, 이제, 이익 증가율이 다소 좀 떨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KMW 고점이 미래가치 상당 부분을 땡겨와서 선반영했다는 것이죠. 미래가치 상당 부분 선반영해서 땡겨왔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안 켜놔갖고. 그래서 내년, 잠시 후에 또 이제 KMW 실적 예상치가 나오는데요. 여하튼 간에 올해 워낙 실적이 급등하고, 시장의 모든 이슈가 이 5G 쪽으로 이제 몰리면서 상당 부분 거품이 형성이 됐습니다. 과매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것은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조정받고, 제가 보기에는 10월달 한 달 조정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최소한 11월 달에 물론 그 저점을 짤 가능성이 있겠지만 11월 달까지는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KMW 이 자료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FM 가이드라든가 YG 리포트라고 저희도 이제 회원 가입해서 구매해서 보는 거예요. 구매해서 보는 건데, KMW 8월 14일 이후서부터 KMW에 대한 보고서가 다 나와요.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다 읽죠. 보고서가. 보시면은 이제 8월 14일 날은
역시는 역시였다. 굉장히 좋게 얘기 나오고, 목표가가 이제 65,000원인데, 그 이후에 8월 22일 날, 목표가가 9만원이 제시가 돼요. 예, 뭐 장단기 가파른 이익 성장 지속될 전망. 그 다음에 이제 9월 5일이죠. 9월 5일 목표가가 10만 원이 드디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대중 투자가들이 KMW 취해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이시하사라는 말 썼는데 이게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시하사 겁니다. 근데 일본의 그 주식 명인 중에 하나인데 이시하사라는 분은 주식의 상투와 주식의 바닥을 참 잘 맞췄던 분이에요. 주식의 상투를 어떻게 맞추냐면 공신력 있는 어떤 그 유명인이라든가 혹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목표 가격을 높게 제시를 해요. 높게 제시를 하는데 대중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공감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거의 상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표가가 그 10만 원으로 나왔죠. 지금 KW가 이때 당시가 이제 9월 5일이거든요. 이때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가 자, 여기 다시 보죠. 자, 이날 보면은 이제 9월 5일 날이죠. 하반기 수주 체결 시 내년 실적은 또 퀀텀 점프. 이런 사람이 취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때 목표가를 10만 원을 제시했는데 9월 5일 날로 보도록 하죠. 9월 5일이면 요 날이거든요. 자, 6일이고 9월 5일이 요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식을 우리가 지나가서 나온 얘기지만 그때 주식을 만약에 팔았다면 77,800원까지 갔었는데 이때 주식을 팔았으면 굉장히 잘 팔았겠죠. 제가 그래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다음에 거래 상투가 나왔죠. 거래 상투와 주가 상투가 거의 일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치가. 이때가 이제 우리가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이제 매도의 극점이라고 하는 거, 매도의 극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KMW 같은 경우는 조정이 지금 첫 달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 여진으로 11월 달도 조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해요. 그런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이시하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닥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나중에 바닥권에서 또 이시하사 얘기를 또 인용을 할 겁니다. 아주 공신력 있는 개인이라든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목표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했는데 대중들이 다 박수를 치고 공감할 때, 거기 거래가 터질 때, 그럴 때가 대부분 이제 8, 90% 이상은 상투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신한증권인가 자료일 겁니다. 보면은 2020년이죠. 올해 예상 매출이 876억, 올해 예상 매출이 1,100억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242억이고 내년도도 한 40% 가까이 증가해요. 342억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요, 이미 상당 부분이 이곳 8만 원이죠. 8만 원은 뭐냐면 내년에도 실적이 1,000억을 넘어가, 내년에 실적이 1,000억이 넘어가고 영업이익이 300억을 넘어갈 것이라는 내년 후의 미래 가치마저도 미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리 선반영하고 끝났다는 것이죠.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어떤 그 이성으로 가는 것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은 이제 그 감정, 탐욕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고 또 빠질 때는 공포 때문에 더 많이 빠지는 거죠. 본질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자, 조금씩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하사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은 꾸준하게 2017년도 이제 실적 영업이익 178억을 바닥으로 해서 꾸준히 계속 가파르게 좋아졌어요. 올해 지금 3분기 실적도 뭐 좋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서진 시스템. 근데 서진 시스템은 다른 주특기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일단 여기 아래 제가 말씀드렸죠. 서진 시스템은 확장성을 갖고 있대요. 확장성을.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5G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서진 시스템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5G에도 해당이 되고 폴더블 폰에도 해당이 되고 자동차 부품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장비 쪽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선순위별로 보니까 알루미늄 인곳이라는 게 이제 알루미늄 덩어리죠. 덩어리를 어떻게 이제 뭐 깎아갖고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인곳을 만들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 케이스, 그리고 스마트폰 케이스,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인데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주도주 논리 입각해서라는 거죠. 자, 서진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제 OE솔루션을 보죠. 자, OE솔루션이 지금 3% 올라서 끝났는데요. 지금 월봉 보셨죠? 월봉 보면 먼저 조정받았어요. 먼저 1개월, 2개월, 3개월째니까 바닥을 짜는 거죠. 오늘
오이 솔루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일단 그 바닥에 따른 공감대라고 봐야 되죠.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그 가격 바닥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가 매수 기반이 형성된 거죠. 아직 뭐 바닥권을 완전히 이탈했다기 보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오이 솔루션은 이제는 매도 관점이 아니죠. 이제 매도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서진 시스템이 지금 2.77% 빠졌는데 역시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죠. 이 파동은 굉장히 강렬했어요. 특히 이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 그 혼자서 뭐 일본말로 독고다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서진 시스템 홀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얘가 이제 그 5G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뭐 통신 장비로 비롯해 반도체 장비, 뭐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케이스, 지금 잘 나가는 어떤 그 분야에는 다 해당이 돼요. 그걸 확장성을 갖고 좀 돌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RFHRC 한번 들어줘. 아이고. 자, RFHRC는 이제는 매수 관점이에요, 매수 관점. 지금 가격대가, 자, 하여튼 그 RFHRC는 우리가 지라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업체고, 기존에는 이제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지라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로 이제 교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RFHRC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지라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의 어떤 표준화를 지금 지향하는 것이고, 결국 표준화라는 것은 독과점을 의미합니다.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금 36,000원 뭐 추가적으로 좀 빠질 수 있죠. 그거는 제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선취미 차원으로 내가 만약에 RFHRC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주를 산다 하면 한 200~300주 정도는 그냥 우리가 주식을 보는 거하고 한 10%, 20% 사놓고 보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많이 틀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RFHRC입니다. 이거 이제 PBR이 이제 4.7이고, 그 다음에 파워가 이제 37.7인데, 이거는 또 이제 뭐, 얘기하려면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 실적이, 그 이익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PBR이라든가, 혹은 이제 파워는 떨어지죠.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 핵심은 이제 4분기서부터, 제가 잊어먹을까봐 미리 메모를 해놨는데, 4분기서부터 저 3분기 최악을 통과하고, 4분기부터 이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하나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중국 통신 3사죠. 텐센트를 비롯해서 하여튼 3사가 10월 말서부터 이제 상용화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모멘텀이 된다고 그런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올해 예상 매출액이 1,100억이고 영업이익이 213억 정도인데, 내년도죠. 내년도 예상 매출이 더블링업, 매출이 100% 이상 들어가는 건 대단한 거죠. 이거 오를 수밖에 없어요. 2,660억에다가 영업이익이 620억, 어떤 데는 700억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RFHRC는 우리가 좀 시간의 위대한 힘을 믿고 기다린다면, 사놓고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RFHRC 받고,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보죠. 자, 이노와이어리스도 괜찮습니다. 역시 올해도 좋은데 내년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RFHRC가 더 강력한 어떤 그 상승 엔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코이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사실 그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5G 종목군데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주 강조한 건 아니죠.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건 아니라 제 그 정보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거는 코이버가 5G면서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 이거는 매집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좀 밀리고 말았는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좀 지인분께서 좀 갖고 계세요. 아직까지 팔지는 않았거든요. 좀 더 갖고 가보자고 그랬어요. 왜냐면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뭐, 수익률 요거 정도 챙기려고 산 것은 아니거든요. 좀 더 이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워낙 이게 뭐 등락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주시죠. 그런 점은 좀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확인하실 분이라면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